네, 정치여담 여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잡음을 일으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하는데 당은 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의 투표권을 배제하고 사실상 권리당원 뜻대로 당대표를 뽑는 혁신안 때문인데요. 개파 간 갈등이 더 커지는 가운데 오전 최고위원 회의 때부터 혁신안을 놓고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여담 토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논쟁에서 만들어낸 피땀의 결과입니다. 그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고요.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였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당내 반발도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제안이었는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김은경 혁신위의 3차 혁신안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비명계에서 반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겼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혁신위가 긁어부스럼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혁신위에게 우리가 부여했던 책무는 이제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그리고 그동안 당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좀 체질 개선해달라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전당대회와 관련된 룰을 변경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결국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 지도부를 뽑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네. 저희는 전당대회가 지금 1년여가량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원했던 혁신일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가 그동안 참 많은 설화도 있었고 위원장 발 논란도 참 많았지만 그걸 떠나서 혁신위의 혁신한 내용조차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좋은 반응을 얻기가 어려운 굉장히 아쉬운 혁신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대체적으로 박성민 전 최고의 인식과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 혁신안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처한 시급한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 혁신안을 놓고 이게 친명에게 유리하니 뭐 비명에게 유리하니 현역에게 유리하니 원외에게 유리하니 말들이 많지만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혁신안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들이 기득권 포기하는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감동적인 안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이번 혁신안을 통해서 주류나 이 친명계 지도부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지 단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패한 혁신안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과 관련된 설화나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완성되지 않은 혁신안을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가장 이번 혁신안의 큰 점이 보면 대의원제의 사실상 무력화잖아요. 자, 친명계에서는 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있어서 대의원제가 갖는 불합리함,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당원 60표와 맞먹는 이걸 해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시점으로 봤을 때 적절한 논의의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 조정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당내에 큰 화두가 되는 순간 당이 가지고 있는 혁신 에너지가 완전히 소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큰 우려를 포하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의원제가 도입됐던 이유에 대해서 혁신위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당이나 특정 지역에서 지지세가 강할 수 있고요. 특정 지역에서 지지세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당원들의 비율이라든지 당원들의 숫자 자체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지역세가 지지세가 좀 약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수나 비율을 보더라도 뭐 PK나 TK 지역에서의 이 수가 사실은 수도권이나 이런 호남 쪽보다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전국 정당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자 하는 노력과 또 당내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완제도로서 대의원제를 저희가 채택하고 이어온 것인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 없이 단순히 이것이 권리당원들의 표의 등가성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네. 오히려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렇게 지도부를 뽑게 되었을 때 단순히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한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또는 굉장히 강경한 주장을 해서 팬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대의원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데 있어서 전 좀 더 심도 깊은 그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조금 전 지적했듯이 대의원제 축소 폐지 같은 것은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라면 전당대회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건데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은 아마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골석이 될 경우에 이 친명계 대표를 뽑기 위해서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더라도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에 퇴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당대표를 뽑을 때 친명계가 미는 후보가 되도록 빨리 룰을 다듬을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전혀 시급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민주당 최고위에서 고민정 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마주보면서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이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이걸 가지고 싸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야당이 지적하고 해결해야 될, 그리고 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 내부의 이슈라고 봐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임기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벌써부터 기싸움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총선 앞두고 원팀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주류와 비주류를 양분하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는 것. 김은경 위원장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올해 안에 물러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라는 의혹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배딸들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강성 팬덤이 정당을 좌우하게 된다. 이거 비명계가 좀 비겁한 변명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러면 본인들 지지하는 당원들 많이 가입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별로 비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요. 개딸이 권리당원 많이 들어왔으면 개딸 아닌 합리적인 권리당원 많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시기, 그리고 이것이 과연 화급한 이 시급한 화두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 그동안 이 강성 팬덤 문제로 당내 갈등도 불거졌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됐었는데 혁신위가 이 내놓은 안에는 이 강성 팬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대의원제 무력화를 택했고, 또 혁신위를 뭐 김은경 위원장 문제부터 비롯해서 빨리 해산해라, 뭐 이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내놓고 해산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랬다고 봅니까?
뭐 본인들은 이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서 마련한 혁신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혁신위에 요구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라는 역할을 요구를 한 것인데 사실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용물을 내놓게 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난 꼴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번에 혁신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혁신위가 특히 혁신위원장발 최근에 설화가 너무나 강력했고 그에 따라서 혁신위의 위신 자체가 손상되고 당내 신뢰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혁신안을 한 번에 발표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 사실상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은 걸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혁신위가 그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봤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당내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당원들로부터 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잡힐 정도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한쪽으로는 정말 당의 근본적인 체제를 흔들 만한 과감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혁신안만으로 혁신위가 평가받는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대의원제 폐지, 사실상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당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뼈아픈 문제들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정도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장혜찬 최고위원께서는 반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위가 뭐 조기 해산하긴 했습니다만 자, 비명계에서는 지금 임명권자의 이 대표 책임론도 좀 거론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건 일리가 있죠. 네. 이재명 대표의 인사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대선 때는 조동연, 그래서 뭐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하시고 이번에 혁신위 1기 위원장은 이래경, 천안함 뭐 자폭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2기로 구원투수로 내보낸 게 김은경. 그런데 신우이 폭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명도 안 해요. 노인 폄하 발언 같은 설화는 뭐 계속 누적이 돼 있고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고르는 분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모셔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에 대한 책임을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요. 혁신위가 출범할 때 일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민주당 이대로 망한다. 이게 혁신위의 일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혁신안을 발표하면 민주당이 안 망하는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물론 지지율을 뭐 긴 흐름으로 봐야 되지만 혁신이 출범할 때 민주당 지지율보다 혁신이 출범 종료된 이번 주 갤럽 발표된 정당 지지율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블론 세이브라고 하죠. 야구에서 와가지고 막 불지르는 그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자 만루에 등판했는데 만루 홈런 맞아버린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박 사람 왔다가 가면 또 한국 외대에서 치욕스러운 월급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은경 위원장한테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이 당의 지분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인재 영입하고 총선을 대비해야 되지만 민주당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 양평 고속도로, 최근에 잼버리까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 여당을 공격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답보가 아니라 계속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체제로 답이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원회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당 원로들에게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샘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태를 했을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나 천정배 전 의원님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혁신위원들 내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제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른 상태입니다. 제 개인 사견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명이 등장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만큼 투쟁하고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혁신이 불체포 특권이나 명락회동 그리고 분열 조장 자제하라는 좋은 결과를 냈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당 원로 불출마 권고는 안 하고 갔어야 맞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자, 같은 민주당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이렇게 원로들이 좀 용퇴를 해줘야 박성민 전 최고위원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좀 나갈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드보이들이 돌아오는 걸 막아야, 또는 기존의 다선 의원들의 자리를 이제 쳐내야 청년들이 갈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유권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좀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리 싸움처럼 누군가가 물러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각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혁신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다선들의 용퇴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는 이유는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가 사실은 그 어떤 사회 분야보다도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국회에서 너무나 이제 정쟁에만 천착하고 또는 개인의 지역구 이런 것들에만 천착을 하다 보니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고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은 또 본인들의 역량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올드보이들이 돌아오신다라는 이제 귀환 소식이 속속들이 들리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낡은 정당처럼 보이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어떤 비전으로 설득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내가 경험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또 바꿔내시리라고, 그것은 개인의 몫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자, 장혜찬 최고위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에서도 지금 상당히 올드보이들이 귀환할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놓고 다 그분들 귀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총선 공천 국면에서 언론이나 뭐 호사가들이 누구를 영입하느냐를 많이 주목하지만요. 누구 잘 영입해서 이긴 선거가 없어요. 이긴 선거를 보면 다 누구 잘 잘라내서 이긴 선거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열세라고 평가받았던 2016년 총선일 텐데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갔었죠. 이해찬 전 대표랑 정청래 의원 잘라서 이긴 선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 또는 흘러간 지난 인물들 잘 잘라내는 정당에게 점수를 주게 돼 있고, 아무리 새롭고 대단한 사람을 데려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검증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김은경 위원장 보세요. 새롭고 뭐 나름 검증됐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나 이런 원로분들 들으시기에는 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 정당이 쇄신한다, 새로워진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는요, 지나간 분들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읍참마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과연 그만한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가? 이 읍참마속이라는 것도 리더십이 강고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이 약한 상태,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는 이 공천에서 배제했을 때, 컷오프를 시켰을 때 이 반발하는 후보들에게 달리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이나 천정배 전 의원 같은 분들의 출마를 민주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겠지만 이 난관을 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들은 젊은 초선들도 문제인데 거기에 이런 올드보이들까지 더해진다?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올드보이 용태론에 대해서 당장 비명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SNS에 선출직만 4번인 이재명 대표가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갔다.
당 최고의 기득권자 용퇴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썼거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욱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일단 이원욱 의원께서 요새 상당히 좀 강한 언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혁신위가 띄워졌던 과정 역시도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뭐 사법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리더십 위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당 안팎의 우려가 사실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표직을 좀 더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 뭐 이원욱 의원님의 진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당을 잘 이끌어 달라라는 뭐 취지의 일환으로 읽혀지는데요.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뭐 혁신위는 사실 조기 해체하면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신위가 해체됐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앞에서 우리가 올드보이 얘기하고 했지만 결국에 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위를 띄워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거 실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의 반성 이후에 또다시 이제 당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작업을 저는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원욱 의원님도 이제 당의 혁신이 되려면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혁신위의 혁신안이 이대로 그냥 수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확정도 아니고. 일단 의원총회, 그리고 이달 말인가요? 워크숍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수용이 될까요? 많이 싸우겠죠. 네. 네. 그리고 고성도 오갈 것이고요. 보나마나. 그러면 또 민주당이 싸운다는 뉴스가 민주당에게 새로운 악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를 전당대회 룰 때문에 민주당이 싸울 때인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폭탄을 던져두고 김문경 혁신위가 떠나갔다라고 재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뭔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가지고 논란이 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류가 뭘 내려놓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면 그건 좋은 논란이죠. 그런데 뭐 대의원들이 누군지 국민들이 알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이 논란을 일으키고 의원 워크숍에서 막 고성 오갔다 이런 뉴스가 오가게 되면 그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 프레임에 민주당이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왜? 라는 의문이 좀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지만 민주당 혁신의 근본적 첫 단추는 이재명 대표의 용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래 진보 정당이 고유의 무기로 도덕성과 윤리적 우위를 내세웠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돈봉투나 코인 관련된 논란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도덕이나 윤리라는 단어와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국회의원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 개인의 평가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고유의 도덕적 우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이 의원 워크숍이나 총회에서 이재명 용퇴론, 이재명 이후의 총선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국민의힘도 긴장하고 걱정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자리까지 가서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이 대의원제 폐지, 뭐 대의원 비율 어쩌고 저쩌고로 싸우면 국민들은 관심 없고 내부의 어떤 분열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은 같은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말을 상당히 아꼈단 말입니다. 혁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현재 입지로는 이 3차 혁신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입장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마냥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것이, 왜냐하면 이제 혁신안이 나오고 이제 당내 여러 의원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입장들을 많이 내셨어요. 일단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 이제 더 미래,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이런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은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혁신안을 사실상 혁신안과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뭐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이제 혁신안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네. 입장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워크숍을 떠나기 전부터 좀 일종의 갈등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혁신위가
내놓은 이런 안들이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결국에는 지도부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만큼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혁신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과연 토론을 통해서 합의될 수 있는 문제냐. 네. 차라리 이 문제 자체를 나중에 이제 뭐 전당대회 직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꾸려질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논의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당 자체가 뭔가 당 안에서 혁신안을 두고 강한 충돌이 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